정부의 동해 석유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7곳 중 대게와 집게로 불린 2곳을 호주 업체가 이미 분석했고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대게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을 한 뒤 시추에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란 결론을 내리고 사업을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2년 4월 나온 우드사이드의 합병전 보고서입니다. 동해 탐사 지역인 대게와 집게가 언급돼 있습니다. 시추 직전 단계인 유망구조로 갈 확률이 집게는 25%에 불과합니다. 대게는 그나마 75%라고 봤습니다. 유망구조로 가기 전 단계인 잠재구조여서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를 두고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유망구조까지 분석을 못하고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우드사이드가 한국 사업에서 철수하기 전 만약 대게가 유망구조로 된다는 가정하에 정밀 분석을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우드사이드의 합병전 보고서입니다. 석유 매장 가능성, 시추 실패 비용 등을 넣어 대게까지 포함해 유망구조로 볼 수 있는 전 세계 7곳을 분석했습니다. 호주의 잼트리와 노튼이스트, 2곳의 유망구조만 EMB 분석에서 양수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MB는 예상 금전 가치로 해석됩니다. 분석 결과가 양수여야 계속 투자 가치가 있는 경제성 높은 지역을 뜻합니다. 한국의 대게를 포함해 나머지는 음수여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NPV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들어간 돈도 회수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 투자할 이유가 없죠. 우드사이드는 당초 7곳 모두 경제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외부기관 평가와 자체 분석 결과를 다시 검토해 최종적으로 경제성이 없다고 보고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우드사이가 탐사했던 곳, 대게와 집게 말고도 한 곳 더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바로 오징어. 이번 정부 발표 이후 핵심 지역으로 꼽혀온 곳입니다. 이로써 정부가 유망하다고 밝힌 7곳 중 최소 3곳은 이미 탐사했던 걸로 확인됐는데 여러 의문이 듭니다. 김일한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드사이드는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석유 탐사 진행 상황을 공개해왔습니다. 2019년 4분기 보고서에서 오징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우드사이드가 동해 탐사 조강권을 10년 연장했던 때입니다.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에 걸친 6,093제곱킬로미터 면적의 오징어 지역에 대한 3D 조사를 2020년 1분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해인 2020년 1분기 보고서에선 오징어 3D 조사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이후 2021년 결산 보고서에서 오징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2021년 5월 오징어 지역 3D 탐사를 끝냈다며 다가올 2022년 계획에선 유망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 3D 데이터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2021년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약 과거 500제곱킬로미터 정도의 4배 규모가 되는 2000제곱킬로미터의 대규모 3D 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끝으로 오징어라는 단어는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드사이드는 정부가 발표한 7곳 중 대게와 집게, 오징어까지 적어도 3곳을 정밀 분석했지만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네, 바로 이어서 여러 의문들 김한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그 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탐사했었다는 사실이 지금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건데 혹시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있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2019년과 2021년까지 분기 보고서마다 오징어를 탐사 중이라고는 했는데 평가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한국 사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에 대게와 집게처럼 경제성이 없다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정부가 석유 나올 가능성 크다고 한 곳 7곳 중에 3곳은 적어도 3곳은 이미 검토를 했던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4곳은 어떤지 궁금한데 정부가 이 4곳이 어딘지 밝히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해 영일만 8강구와 6-1강구에 걸쳐 있는데 정부는 일부 보안 명칭만 공개할 뿐 이것에 대한 정확한 위치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7개 가운데 대항골에
오징어, 명태까지 소개됐고요. 네. JTBC가 이번 우드사이드 보고서에서 집게와 대게를 찾아냈습니다. 또 오징어도 우드사이드가 검토한 사실도 이번에 확인됐습니다. 네, 우드사이드가 우리나라의 대게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까지 7곳 경제성 분석을 했잖아요. 혹시 대게처럼 마이너스 평가가 나왔지만 사업은 계속 이어가는 곳도 있었습니까? 네, 앞서 이야기한 우리 정부가 발표한 7곳과는 다른 곳입니다. 당시 우드사이드가 전 세계에서 참여 중이었던 유망구조 7곳을 말하는데요. 지금까지 확인된 건 세네갈 한 곳입니다. 이것도 경제성이 마이너스로 나왔는데도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부 검토에서 엇갈린 건데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왔는데도 계속 사업을 이어가는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게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다 이거군요.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 또 우드사이드가 포기한 세 곳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석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1년 만에 상당히 다른 판단을 내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궁금합니다. 정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우드사이드에서 넘겨받은 탐사 자료와 또 석유공사 자체 탐사 자료를 종합해서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한 자료에 저희가 찾아낸 우드사이드의 합병 전 보고서도 들어 있었다고 합니까? 네, 석유공사의 이 보고서의 존재를 알려주고 또 검토했는지 물어봤는데요.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 의문이 남는 상황인데 오히려 정부는 일부 자료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죠. 네, 정보공개 포털에서 이번에 대왕고래 관련 계약 정보가 부분 공개에서 비공개로 바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뒤에도 공개돼 있던 자료들인데 언론의 검증이 시작되자 보안을 이유로 비공개로 전환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동해 유전 개발과 관련해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입니다. 16년 가까이 동해를 탐사한 호주 업체 우드사이드가 장래성이 없다는 이유로 철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정부는 장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회사 합병 문제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합병 직전 만들어진 보고서를 입수했는데 여기엔 우드사이드가 탐사한 동해 지역에 대해서 이런 평가가 담겨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사업을 계속하기엔 위험 부담이 크다는 게 이 보고서 결론입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드사이드와 이미 대규모 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2021년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 약 과거 500제곱킬로미터 했던 4배 규모가 되는 2000제곱킬로미터의 대규모 3D 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액트지오사가 이 자료 등을 분석해 유망구조 7곳을 찾았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가 찾은 2022년 4월 작성된 우드사이드의 IER 보고서입니다. 다른 회사와 합병 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 사업 분야에선 그동안 공개된 적 없던 탐사 지역, 대게와 집게가 나옵니다. 2008년엔 2D, 2014년엔 3D 데이터로 처음 확인했다며 2021년 두 곳에 대해 새롭게 얻은 3D 데이터도 분석 작업에 포함시켰다고 써 있습니다. 정부가 말한 3D 탐사 지역이 대게와 집게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고서는 특히 두 곳에 대해 매우 위험하고 탐사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게 아니라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다른 겁니다. 이를 대규모 3D를 해놓고 충분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이미 철수를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를 했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은 BHT사와 이미 그 합병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되고요. 이 보고서가 나오고 3개월 뒤 우드사이드는 동해 사업권과 탐사 자료 등을 한국석유공사에 전부 넘기고 철수하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석유공사의 대게와 집게가 이번에 발표한 유망구조에 포함됐는지 물었지만 유망구조 7곳의 위치나 명칭은 기밀 사항이라며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 보고서는 우드사이드가 동해 3D 탐사로 발견한 지역이 유망구조, 그러니까 시추 직전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불투명하다고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하이리스크, 위험 부담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부는 우드사이드의 탐사 자료 등을 토대로 유망구조 7곳을 찾았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김한수 기자입니다. IER 보고서는 합병을 앞두고 외부 전문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작성하는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우드사이드 IER 보고서는 세계적인 회계법인 KPMG와
에너지 평가사 가프니 클라인이 맡았습니다. 보고서는 대개와 집계가 잠재 구조 단계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석유 매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구조 전 단계입니다. 보고서는 두 곳이 유망 구조에 이를 확률이 각각 75%와 25%로 예상했습니다. 프로스펙트급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하나는 75%, 다른 하나는 25% 되는 그런 값이다 하는 정도로 이제 불확실성을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석유를 발견할 포텐셜이 높지 않다 이렇게 판정했을 수도 있고요. 10년 넘게 이곳들을 탐사한 우드사이드는 사업성이 없다며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분석 10개월 만에 액트지오사는 유망 구조가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탐사해놓았던 자료하고 우드사이드가 탐사해놓았던 심해적 자료하고 이 자료를 액트지오사에서 해석을 했고 대규모 유망 구조를 이 세 개 광구에 걸쳐 있는 유망 구조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석유공사는 같은 지역을 분석했다 하더라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며 액트지오는 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